총선을 앞두고 제주 지역에서도 예비 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새누리당은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나선 가운데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토지가 강제 수용된 일부 토지주가 반발하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지역 예비 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없는 새누리당의 경우 어느 때보다 후보가 난립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모두 16명, 제주시 갑선거구에 6명, 을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에 각각 5명입니다. 이 가운데 67명이 1차 경선 대상 심사, 이른바 컷오프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선거구별로 3명 정도로 압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건 선거 개입 의혹부터 후보 이력에 대한 비방,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주장까지 새누리당 후보 진영 간의 비방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법에 따라 조사 조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컷오프 결과가 오는 25일을 전후에 나오면 경선이 다음 달 초순쯤에 치러집니다. 경선에서 1, 2위 간의 격차가 10% 이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음 달 중순쯤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총선 예비 후보 진영이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80% 이상이 새누리당 후보일 만큼 과열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국민 공천 정신을 위반한 후보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경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운행이 통제됐고 516도로와 평화로, 살록도로도 소형 차량은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산간에는 2에서 5cm, 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겠고 추위는 모레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시설물 피해가 59억 800만 원, 농작물 피해는 2,400헥타르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6억 4,100만 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조기에 복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구역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림청 주도로 방제 전략이 새롭게 바뀌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소나무 제선충병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1.5배 면적의 소나무가 잘려나간 방제 현장. 눈발이 날리는 속에서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사라진 현장에는 대체 수종인 황칠나무 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으로 인해서 숲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다시 이렇게 황칠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숲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제주 지역의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면적은 대략 7천여 헥타르로 추산되는 상황. 일단 올해 16억 원을 들여 172헥타르에 걸쳐 조림 사업이 추진됩니다. 추가 감염목 제거와 함께 제주숲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017년까지 이 관리 가능한 완전 방제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방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림청 방제전담팀이 구성돼 방제 전략을 총괄하고 책임 담당관을 배치하기로 해 제선충병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세계 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세계수산대학 입지선정평가위원들이 옛 탐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대학 예정지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간 대학 운영비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대학 발전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라고 한다면 제주가 갖고 있는 입지,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구상, 이런 거와 곁들여 봤을 때 제주의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해야 되고. 유치 계획을 보고받은 평가위원들은 교통과 연구 인프라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좀 외지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오셨을 때 차를 뭐 이렇게 막 사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그럼 제주가 수산대를 유치함으로써 수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이 역량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를 한번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시면. 국내 후보지를 놓고 제주를 비롯해 충남, 태안과 부산 등 3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국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세계수산대학은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 사실상 대학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의 국산 담배 가격이 12년 만에 인상됩니다. KTNG는 내일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담배 가격을 한 보루에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와 신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면세점의 담배 가격도 한 보루에 4달러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방식이 기존의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4,000대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매매한 운전자와 3자녀 이상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전기차 판매업체 대리점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차 신청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다음 달 국제 전기차 엑스포 등에서 신청을 받고 전기차 한 대에 보조금 1,9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가 토지 강제 수용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의 한 농경지. 지난해 6월 해군기지 진입도로로 강제 수용돼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강제 수용에 불복해 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아 협의를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땅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제 수용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막 엉터리로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냥 공탁 듣기 이전까지 그러고 가버리고 저희 도장 하나도 없이. 하지만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이 공익사업인 만큼 강제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차 협의가 결렬되자 다시 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해왔고 토지 수용 재개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토지주가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국방부 장관을 절도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문교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2년 앞으로 다가온 4.3 70주년을 4.3 해결의 대전환점으로 설정하고 기념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교 이사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전 도민의 참여, 전국화와 국제화, 정책적인 상승 효과를 전제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문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뒤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연임하게 됐고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며 4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가 부동산 지가 상승과 난개발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힘 있는 4선 의원이 돼 4.3 문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착 등 그동안 추진됐던 과제들을 완료하고 제주의 한계를 극복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베트남인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모텔에서 베트남인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지금까지 33명이 검거됐지만 26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며 한 달 넘게 농성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영어 강사들과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여왔지만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